자, 투데이 하드쇼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줄기는커녕 연일 급속도로 확산 중에 있는데요.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 및 수도권 감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도 방역 조치를 3단계로 격상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자영업자들이 맞게 될 최악의 국면, 시간 문제일 텐데요. 자, 최고의 이코노미스트죠. 최이코님과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이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주말은 어떻게 안전하게 잘 보내셨어요? 예, 집에서 아주 콕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난 14일이었죠. 네, 문 대통령은 그 방역 조치 3단계 격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이제 강조하면서도 방역 당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히 3단계로 격상할 것을 주문을 했는데 뭐 다행히 그래도 뭐 백신 접종이라든지 뭐 항체 치료제 투여 소식도 들려오기는 합니다만은 그때까지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지난 1년간 정말 코로나 속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우리 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왔는데요. 예. 다행스럽게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우리도 아마 내년 상반기쯤 백신 투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반기 정도 가면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이 가능할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1,000명대 가까이 늘어난 이 재확산세를 올겨울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내년 하반기까지 우리 한국 경제가 특히 수출은 좀 괜찮은데 내수 부분에서 현재와 같은 침체 상황이 정말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줄 수 있을 것인가가 아마 방역 당국 또 이 정부 당국의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게 지금 뭐 특히 이제 의료 현장만큼이나 이 경제 현장, 특히 방역 조치 강화로 영업이 중단된 자영업자들은 이미 이제 한계 상황에 처한 걸로 아는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또 생계자금을 대출을 해주는 것도 되게 뭐 중요하겠지만은 과연 그 자영업자들이 이런 걸로 계속 버텨낼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 좀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가장 피해가 큰 업종을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자영업일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사람들이 모이고 식사를 하시든 차를 마시든 또 운동을 하든 또 여행을 하든 그래야 장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모이지도 못하고 외출 자체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 우리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도 사상 초유의 4차에 걸친 추경 예산까지 편성했고 또 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하고 또 각종 재난지원금, 생계자금 대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이게 예산이 편성될 때만 이루어지는 한시적인 대책이다 보니 장사를 못해서 생계난에 처한 자영업자분들에게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정부 당국이 좀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분들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 최이코 선생님. 네. 사실 그 직원을 한 수천 명 거느린 대기업. 네네. 대기업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도가 나도 네. 뭐 국책은행 등이 나서 가지고 뭐 그렇죠.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채무를 변제해주고 네. 또 M&A도 적극 추진할 수가 있지만은 영세한 우리 그 자영업자들은 방역 조치가 지속돼 가지고 생계가 막막해져도 이를 보호해줄 아무런 제도나 기관조차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이 든 것이 네네. 우리 전문가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뭐냐면은 부도가 나가지고 그래도 좀 도움을 받았던 기업들이 네네. 좀 이럴 때 좀 뭐 재난지원금 정부에서 이렇게 할 때 좀 같이 좀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잠깐 했었어요 어제.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은
네네. 정부와 우리 국민이 살려줬잖아요, 기업을. 네네. 그러면은 지금 국민들이 힘들 때 조금 저 같은 생각 합리적이지 않나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예, 있겠습니다만은 예, 뭐 기업들도 뭐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을 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기업들이 알아서 나가서 주셔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은 뭐 확실한 대책 뭐 이런 것을 이제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책이란 것은 지속성 또 명확성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돼야 되는데 예. 기업들이 자의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은 뭐 기부나 봉사 정도가 될 수가 있지 이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또 이제 자영업자가 막 뭐 버티다 못해 무너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너지면은 이제 뭐가 없어지죠? 가게가 없어지잖아요, 상가가. 그렇죠. 그 네. 가게가 없어지니까 거기에 그러면 뭐 나 못하겠어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가게를 운영을 하고 했겠지만은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가 공실률도 지금 발생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러다 보면은 뭐랄까요? 부동산 가치 하락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닌가? 조금만 더 있으면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동산 통계를 조금 잠깐 예, 말씀드리면 예. 2020년 3분기에 중대형 상가 공실률을 찾아보니까 한 12.4% 정도입니다. 공실률이 공실률이 예, 예, 예. 예. 근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포인트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쭉 추이를 보니까 2013년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음, 계속해서 상승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소규모 상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가 건물의 공실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기존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늘어나는데 새롭게 상가 임대를 해서 개업하려는 신규 자영업자는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죠.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분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예. 건물 임대인들도 그만큼 부담이 커지고요. 임대인들도 만약 힘들어지죠. 그렇죠. 만약 부채를 많이 안고 건물을 사신 분들이라면 고스란히 그러한 부담을 안아야 되는 거죠. 임대료 없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진 부채는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부실이라는 것들이 금융의 어떤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 최이코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아까 그 뭐 아무리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뭐 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또 뭐 대출 제도 같은 걸 더 이렇게 활성화시킨다 해도 자영업자들이 그냥 잠깐 그때만 잠깐 도움을 받고 길게는 버틸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또 네네. 하셨고 저도 이제 동조를 했는데 그러면은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자영업자분들이 받을 이유가 없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이제 이 다양 단계가 격상이 됐을 때 이분들의 임대료라든지 생계지원금들이 어느 제도 하에서 한 50%, 80% 이렇게까지 지원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마련될 때 이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이분들의 생계는 막막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또 다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장사는 안 되지, 대출은 늘어나지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거래를 나앉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방역 단계가 격상이 되고 장사가 안 되면 이분들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단계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분들의 장사가 안 되니 이분들의 생계를 최소한 5%까지는 지원해주는 제도가 지금 빨리 마련돼야 되고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방역 단계가 지금 오늘도 한 1,000명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얼마까지 지속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정말 이 폐업 사태 혹은 자영업 대란 사태가 얼마까지 이어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책 당국자께서 잘 기억하셔서 이분들이 정말 무너지면 내수 충격이 정말 말을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최이코님 네네. 지금 우리나라만 그 소상공인이 있고 자영업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뭐 미국, 뭐 유럽, 중국, 일본 여러 나라들 지금 상황은 그 각 네네. 나라의 정부에서는 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책이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또. 예? 각자 좀 약간 차별이 예, 있는데요. 예, 좀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영업자 생계의 소득이 줄어든 부분들, 예, 그러니까 고용 유지를 전제로 해서 예, 이분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한
뭐 한 80% 정도까지 지원한다든지 아. 임대료를 계속해서 지원한다든지. 거긴 저 부자 나라죠. 그렇게 지원해 그렇죠. 주는 영국이라든지 뭐 호주 아니면 뭐 이제 캐나다 같은 나라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정말 자영업자분들이 추운 겨울에 정말 힘든 상황에서 폐업에 이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책들이 빨리 마련되지 않으면 정말 이 자영업 대란이 올 수 있다. 저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당연히 전문가께서 이렇게 해주실 수밖에 없지만 예.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 들어갑니다. 네. 만약에가 지금 이제 사실로 지금 돼가고 있는데 이 3단계로 방역 조치가 격상이 되면 네. 자영업자들은 이제는 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많아요. 지금 그렇죠. 전문가들이.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이 경제 전문가들과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방역 단계를 어느 단계로 지금 그것도 이제 방역 단계를 3단계로 올린다는 것도 아직은 구체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어느 자영업에 충격이 가는지 그것을 섬세히 살펴봐야 되고 그런 부분에 충격이 가는 부분에 지원을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이분들을 지원할지를 빨리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냥 4차 추경만 기다리고 있으면 임대료 지원만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안이하게 가서는 안 되고요. 정말 이분들이 정말 지원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으면 지금 거래도 안 줄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상시적인 지원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됩니다. 참 그 올해 1년을 버텨온 우리 소상공인 분들 그리고 자영업자 분들께 참 올 겨울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고통과 피해가 또 현실로 지금 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함께 고민 중에 있다는 건 뭐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러나 정말 더는 늦지 않게 모든 역량을 우리 최이코 선생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역량을 좀 총동원해서 빨리 이 난국을 좀 국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 전문가 최이코 씨였습니다.